수학의 왕.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산점도와 상관관계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많이 어렵지는 않고요. 그래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꼼꼼하게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산점도가 뭔지를 먼저 볼 건데, 자, 두 별량 x, y에 요거를 순서쌍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두 별량 x, y의 값을 순서쌍으로 나타내서 이거를 좌표 평면 위의 점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 학생 7명의 키와 몸무게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래요. 자, 그래서 키를 x라고 하고 몸무게를 y라고 한대요. 자, 우리 산점도에서 중요한 것은 별량이 두 개인 거예요. 별량이 두 개인 거고 여기도 지금 키 하나, 몸무게 하나 이렇게 별량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각각 좌표로 잡는 거예요. 얘네들을 각각 좌표로 잡아서 우리가 이거를 좌표 평면 위에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A라는 학생은 키가 155고 55kg이니까 155에 55에 맞는 위치에 점을 찍겠죠. 자, 요게 A라는 학생이고요. 자, B는 165에 60이니까 요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A부터 G라는 학생까지 우리 모두 점을 찍어준 거고요. 이렇게 표시한 그림을 산점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산점도를 가지고 개념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산점도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연습하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은 수학인해반 학생 10명의 사회시험 점수와 과학시험 점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건데, 자, 사회시험 점수와 과학시험 점수가 같은 학생 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점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봐야 돼요. 자, 이 학생은 사회 50점, 과학 50점이죠? 자, 사회 50점, 과학 50점. 자, 얘는 사회 70점, 과학 60점.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건 사회 시험 점수와 과학 시험 점수가 같은 애를 찾는 거고요. 그거는 어디에 있냐? 바로 요 선 위에 있겠죠. 우리가 이 y는 x라는 직선으로 표현되는 요 직선 위에 있어야 바로 사회 시험 점수와 과학 시험 점수가 같은 학생인 겁니다. 1명, 2명, 3명이네요. 자, 1번은 3명이고요. 자, 2번. 과학시험 점수가 70점 이상 100점 이하인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시험 점수를 신경 쓰지 않고 과학시험 점수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자, 70점 이상 100점 이하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이네요. 자, 7명이라고 찾아낼 수 있고요. 자, 마지막 사회시험 점수가 과학시험 점수보다 높은 학생 수인데, 자, 우리가 아까 사회시험 점수와 과학시험 점수가 같은 애들을 요렇게 요 직선 위에서 찾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찾는 건 사회시험 점수가 더 높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사회시험 점수가 더 높죠? 요렇게 요거 하나 셀 수 있고요. 요 친구도 지금 사회는 90점, 과학은 60점. 얘도 지금 사회시험 점수가 더 높습니다. 자, 얘도 지금 90점에 80점이니까 사회가 더 높고요. 요 친구도 100점에 80점이니까 더 높겠네요. 자, 그럼 몇 명이에요? 4명이죠. 자, 위에 있는 애들은 과학시험 점수가 더 큰 겁니다. 여기는 60,70이니까 과학이 더 크고요. 얘는 60,90이니까 과학이 더 크고, 얘는 90,100이니까 과학이 더 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점수와 어떤 점수를 비교할 때 지금 이것처럼 사회시험 점수가 더 크다 그랬으면 우리는 요 y는 x라는 직선 기준으로 그게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찾아서 우리가 개수를 세주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y는 x 밑에 4명의 학생이 있어서 4명이라고 답이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넘어가서 우리 이번엔 상관관계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 별량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좌표 평면으로 표시하는 게 산점도라 그랬는데, 한 별량의 값의 변함에 따라 다른 별량의 값이 변하는 경향이 있을 때 이거를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자, 변하는 경향이 있어야 돼요. 하나가 변할 때 다른 하나가 변하는 경향이 있을 때 이 별량 사이의 관계를 상관관계라고 하고요. 이 상관관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의 상관관계, 하나는 음의 상관관계,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게 있어요.
자, 양의 상관관계는 뭐냐면 한 별량의 값이 증가하면 다른 애도 대체로 증가하는 거예요. 자, 대체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가 이렇게 커지면 다른 하나도 대체로 커지는 이렇게 생긴 애들이 양의 상관관계예요. 자, 이번엔 음의 상관관계는 하나가 증가할 때, 자, 하나가 증가할 때 다른 애는 거꾸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음의 상관관계라고 해요. 하나가 이렇게 증가할 때 다른 애가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정도의 분포를 보이면 우리가 음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양의 상관관계도 없고 음의 상관관계도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고요. 그림으로 표현을 했을 때 산점도가 이렇게 그냥 동그란 모양이 되면 우리가 요거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요. 자, 이렇게 하나로 누워 있어요. 자, 얘는요. 한 별량이 이렇게 커질 때 어떤 y값이 지금 변하고 있는 경향성이 없죠. 그냥 일정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는 지금 y가 이만큼 변하는 동안 x가 뭐 특별히 변하지 않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개념 예제 풀고 이번 시간 마칠 거고요.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면 양을 쓰고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면 음을 쓰고 관계가 없으면 x를 표시하는 겁니다. 자, 키랑 몸무게예요. 자, 키가 커지면 대체로 우리가 신체가 커지기 때문에 몸무게가 많이 나가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 공부 시간과 시험 점수인데요. 자,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점수가 대체로 올라갈 겁니다. 대체로 그 경향성만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얘도 양의 상관관계죠. 자, 이번엔 시력과 발의 크기인데 우리 시력과 발의 크기는 어떠한 관계가 없죠. 얘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자, 자동차의 속력과 목적지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우리가 속력은 어떤 똑같은 거리를 갈 때 시간분의 거리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얘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자, 하루 중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고요. 우리가 하루는 24시간으로 똑같기 때문에 낮이 길어지면 밤의 길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음의 상관관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상관관계까지 모두 학습을 마쳤고요. 우리 이렇게 해서 3학년 2학기 과정도 오늘까지 해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도형 파트 그리고 통계 파트까지 많은 내용을 배웠는데 우리 특히 도형 파트는 고등학교 가서도 정말 많이 쓰는 내용이니까 복습 계속 하면서 우리가 문제도 많이 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 거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